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레딧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 시간에는 우리 재산 중에서 재산 목록 1호 집이죠. 집 페이먼에 대해서, 이 크레딧에도 중요하지만 집 페이먼을 제 날짜에 해야 되고 제 날짜에 하지 못하면 이 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을 살 때에 많은 돈을 다운페이를 했고 큰 돈이 들어갔지만 페이먼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석 달만 밀리면 이 집은 압류되거든요. 은행에서 가져가요. 이 가져가는 절차를 보고 포크로저라고 하거든요. 이 포크로저는요, 페이먼이 3개월이 밀리면 포크로저가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밀리면 은행은 foreclosure notice 또는 default notice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당신의 어카운트는 디폴트 되었습니다. 디폴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를 상실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집을 석 달 만에 그냥 홀딱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페이먼이 석 달이 밀리면 이 foreclosure notice 또는 default notice를 보내는데, 이것은 3개월 동안 보내야 됩니다. 3개월 시간 여유를 줘야 돼요. 밀린 페이먼 갚으세요. 그리고 3개월은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6달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6개월 후에 이제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 집을 foreclosure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페이먼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reclosure 되면 경매 날짜를 잡고 경매를 합니다. 그런데 경매하면 얼른 그 집이 그때 팔리면 다행이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집을 와서 보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 무슨 집 외형만 보고 사야 되니까 아주 많이 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foreclosure notice 보내고 한 3개월 시간 된 다음에 경매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은 또 은행대로 웬만하면 당신이 페이먼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 은행하고 타협을 하시면 돼요. 3개월, 6개월을 밀렸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면 내가 돈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죠. 또는 조금 힘드니까 앞으로 페이먼은 잘 할 테니 지나간 밀린 것은 나중에 갚는 것으로 해주세요. 또는 그것을 페이먼에다가 같이 넣어서, 예를 들자면 한 달에 2,500불 페이먼 하던 것을 한 2,800불 정도로 올려가지고 그동안 밀린 돈을 15년 동안 나눠서 내게 해주세요라든가, 은행하고 이렇게 진실로 타협을 해보면 잘 통해요. 무조건 욕만 하지 말고 내가 페이먼 못한 내 잘못이지 누구를 원망해요. 페이먼에 대해서 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은행은요, 내가 페이먼 못해서 경매 날짜를 잡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경매 날짜 하루 전에 내가 그동안 밀린 돈 다 갚을래요. 그러면 그 집은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집 주인에게 가장 최종적인 권한이 있어요. 밀린 거 갚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것을 보고 right of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내 집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권한이요. 그런데 페이먼이 그러다 보니까 12달 밀렸어요. 12달 한 달에 2,000불씩. 12달 24,000불. 그건 줄 알았더니 이자, 페널티, 법률 진행비 해가지고 거의 3만 불 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그래도 들어오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 돈이 생길 기회가 있었으면 그걸 갚고 찾아오면 됩니다. 은행은 맨 마지막 순간까지 건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니까 타협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포크로저가 되면요, 집 포크로저가 되면 제일 큰 문제는 크레딧이 이제 엄청나게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변호사들이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데,
페이먼이 너무 많이 밀렸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파산밖에 없어요. 파산하세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뭘 미국까지 와서 제가 파산까지 하려고요. 파산이 나쁠까? 집 포크로즈 되는 게 나쁠까? 포크로즈가 훨씬 나빠요. 파산은요. 정부가 주는 마지막 혜택이에요.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받아들여서 재개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포크로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집이 이제 경매되는 거죠. 경매돼서 집을 가져갔는데 은행 융자금보다도 더 싸게 그 집이 팔렸어요. 이랬을 때 1차 융자 기관은 그 집 우리가 더 손해봤으니까 돈 더 내놔.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1차 융자 기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레딧이 나빠지니까 기회가 된다면 차라리 시간 여유를 좀 주면 내 집이 예를 들자면 50만 불인데 융자금이 40만 불이에요. 그런데 40만 불에도 집은 안 팔려요. 근데 한 35만 불 정도라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부동산 업자하고 타협해 보는 수밖에 없죠. 내 집을 싸게 팔리면 얼마면 팔릴 수 있어요. 시세는 뭐 요즘 한 40만 불, 45만 불 되지만 이거 빨리 팔려면 35만 불 정도면 빨리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은행에다가 그 부동산 업자와 같이 타협을 하는 거죠. 이 집 그냥 내가 팔고 나갈게요. 그 대신 35만 불에 승인해 주세요. 그럼 은행은 40만 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가 손해를 보고도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승인을 해줘요. 이런 것을 보고 쇼세일이라고 그래요. 쇼세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융자금보다도 더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포크로저 하는 것보다는 덜 크레딧이 망가져요. 파산까지 안 가도 되니까 어차피 페이먼을 못해서 집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라면 빼앗긴다면 쇼세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세일은 그냥 내가 부동산 업자와 타협해서 이 집을 나 있는 동안에 팔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싸게 팔 거니까 은행은 조건이 100% 캐시 올리 이런 걸 요구하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또 가끔 보면 캐시 올리가 많아요. 캐시 내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중국서도 많이 오고 또 뭐 한국서도 이럭저럭 가져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래가 집이 워낙 싸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난 저 집이 꼭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쇼세일은 잘 팔려요. 그런데 캐시 올리니까 그만큼 매매가 또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포크로저가 될 바에는 쇼세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쇼세일에서 집을 파는 건 좋은데 1차 융자금은 포크로저가 돼도 더 이상 내가 당신한테 준 융자금이 40만 불이에요. 거기다가 이자 붙고 페널티 붙어서 하면 43만 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집이 35만 불에 팔렸어요. 그럼 8만 불 손해봤잖아요. 그래도 은행은 더 이상 이 집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1차 융자의 장점입니다. 1차 융자라는 건 보통은 내 집 시세의 80%만 해주죠. 집값이 그렇게 80% 미만으로 내려갈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요즘 근래에 한 5년 전에 집값이 80%가 된 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 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요즘은 좀 정리가 돼가면서 그런 것은 없지만 은행에서 하도 놀래가지고 요즘은 20% 다운하는 것을 자꾸 싫어하지요. 크레딧이 아주 좋은 사람 아니면 다운페이는 30% 이상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 크레딧이 나쁘거든요. 그럼 융자해 주려면 다운페이 40% 하세요. 집 사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 거죠. 그것이 1차 융자는 더 이상 돈을 달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암만 손해를 봐도 1차 융자는 그것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소송해서 돈 더 달라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2차거든요. 사는 동안에 집이 조금 좀 값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2차 융자를 또 받았어요. 이거 융자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2차 융자를 받다 보니까 페이먼이 많아졌잖아요. 한 번에 목돈 쓰는 것만 좋아가지고 홀라당 그래서 2차 융자를 받았네요.
받고 나니까 그게 페이먼이 너무나 부담돼가지고 빚이 빚을 얻고 부채는 부채를 늘려가고 이래가지고 못 갚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2차 융자인데 문제는 이 집이 포크로저가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2차 융자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1차 융자는 더 이상 나에게 구상권이 없어요. 나한테 돈 내놔라. 융자금보다도 더 싸게 팔렸으니까 돈 내놔. 이럴 수가 있는데 주택에 한해서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는 페이먼 하다가 석 달 이상 못하면 은행에서 차를 끌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매 처분해요. 그럼 경매 처분하면 현재 시세보다 당연히 싸게 팔리거든요. 아주 싸게 팔립니다. 싸게 팔려서 뭐 8,000불 더 싸게 팔았다. 그러니까 네가 내라. 이거 소송 들어오거든요. 이거 평생 따라와요. 주택은 1차 융자에 한해서 더 이상 달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당연히 1차 융자잖아요. 자동차 가지고 뭐 2차, 3차 융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경매 처분해서 손해본 금액을 이 자동차 주인이 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뺏겼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소송 또 들어와요. 얼마 더 갚으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페이먼은 제 날짜에서 늘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달에 힘드니까 조금만 천천히 할래. 이달에 독립기념일 연휴니까 연휴는 놀고 꼭 페이먼도 못하는 사람이 연휴는 논대요. 그러지 말고 그 돈 가지고 페이먼 했으면 좋은데 괜히 어디 갔다 왔네요. 이리 돈 쓰고 저리 돈 쓰다 보니까 2달치가 됐고 한 달치 못 내는 사람이 2달치를 어떻게 내요.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석 달치 됐네요. 아이고 뭐 못하죠. 그래서 자동차 뺏기고 집 뺏기고 크레딧은 엉망이 되고 이래저래 미국 사는 동안에 크레딧이 엉망됐어요. 이거는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무조건 금년은 내가 제 날짜에 페이먼하고 크레딧을 키우는 해로 하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우리가 그 캠페인을 제가 하나 더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남편 밥 해주라고요. 남편 밥 안 해준 사람들은요. 아직도 안 해준 사람들은요. 반성하고 남편 밥 해주세요. 특히 은퇴한 남편 밥 안 해준 사람들은요. 그러지 마세요. 꼭 밥 해주세요. 밥도 하기 쉽더구만 무슨 소시 말도 해요. 요즘은요. 뚜껑을 제자리에 덮어주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물 대충 해도 밥이 돼요. 이제부터 증기가 배출되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별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다고 밥을 한꺼번에 그냥 가마솥에 해가지고 주먹으로 뭉쳐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 먹는데요. 아이고 그놈의 손목은 뒀다가 뭐 하나. 그러지 말아요. 그동안 고생했던 남편 어깨가 반쯤 쫄아가지고 수그리고 있는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에게 밥을 해줍시다. 남편에게 기운을 내게 해줍시다. 그래야 그 기운 난 거가 부인에게 돌아가고 남편이 기운이 나야 나가서 또 일도 하죠. 이게 제가 이 강의 끝날 때까지 부르짖을 캠페인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페이먼을 자동차는요, 페이먼 못하면 무조건 끌어갑니다. 그리고 경매에 싸게 팔리면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고요. 주택은 1차 융자밖에 없다면 암만 싸게 팔렸어도 더 이상 다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융자까지 있다면 이 2차 융자는 평생 따라옵니다. 10만 불 2차 융자 했는데 이 10만 불 갚으라고 평생 따라와요. 그럼 이자에 이자 페널티 붙어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거든요. 그 돈은 또 무슨 재주로 갚아요? 다행히 몇 번을 강조합니다만 다행히 미국은 빚을 나는 갚을 수가 없네요. 하면 파산 제도를 활용하세요. 파산한 다음에 파산하면 10년 동안 기록이 올라가요. 올라가지만 10년 동안 내가 나쁜 기록이 올라가지만 내가 부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재기할 수가 있어요. 망하는 것도 금방이지만 망하는 것은 사실 금방은 아니에요. 천천히 망해요. 근데 재기하는 것도 금방 재기할 수 있어요. 내가 페이먼만 없다면, 빚만 없다면, 남 줄 것만 없다면 힘든 이유가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이 빚을 얻고 너무 많아서 근데 빚이 없다면 금방 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하면 뭐 옛날 얘기 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다가 또 재기해야 되는 이유. 옛날에는 적당히 살다 갔잖아요. 요즘은 적당히 살다 안 가요.
100세 시대, 그죠? 98까지 사는데 여러분이 지금 100세 될 때쯤 되면요. 그때는 120세대, 140세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지금 만약에 한 60 정도 됐다. 120세대 앞으로 내가 살 일이 60년이나 남았구나. 잘못하면 80년도 살겠구나. 근데 직업이 없다. 80년 실업자로 살 예정입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정신 차리세요.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여성단체나 이런 노인단체 가서 이런저런 강의를 할 때 보면 아유 오래 살면 뭐래 오래 사는 것도 벌이지 몸이 튼튼해야지 걱정 마세요. 이제는요 의학이 발전돼서요 예 건강하게 살게 돼요. 몇 년 안에 지금 노인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평생 아프대요. 그 아픈 게 몇 년 안에는 통증은 없어질 수 있대요. 통증 없어지는 거는 의학이 발달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안 아프고 팔다리 안 아프기만 하면 한결 살만하잖아요. 허리도 뻗쩍 필 수가 있고 살만하죠. 그러면 살만하면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뭐가 걱정돼? 에고 5년 전에 떠난 우리 영감이 보고 싶어. 진작에 있을 때 밥 좀 해주고 좀 건강하게 좀 챙기지. 그 영감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노인네 구박하지 마시고 밥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엔 또 그럼 뭐가 필요해? 정부가 주는 연금이요. 아우, 연금이요. 금방 떨어져 나가요. 연금 없어요. 점점 줄어요. 핑계가 없어서 못 잘라.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떻게 결정된 거냐 하면요. 연금 받아. 옛날에 62살부터 연금 줬고 60살부터 연금 줬어요. 연금 받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받고 죽으란 말이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줬던 거예요. 그래서 62살부터 연금 받았어. 그럼 67살이면 떠나야 돼. 65살부터 받았어. 이런 정도 되면 떠나라는 얘기인데 안 떠나거든요. 65살부터 연금 받으면서 언제까지 받아? 85, 95세 저 세상에서 날 보러 부르러 오거든 막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가본 데도 없어서 구경이나 좀 하고 갈란다. 다 좋은데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돈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왕이면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맞죠? 남편 밥 해줍시다. 밥 해주세요. 무슨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랑해. 지금 하여튼 페이먼이 제일 문제잖아요. 1차든 2차든. 그런데 2차 융자금은 평생 따라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2차 융자금 이상 2차, 3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2차 융자금은 계속 따라옵니다. 자동차는 1차 융자금이라 하더라도 경매해서 손해를 봤으면 계속 따라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위안이 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돈이 생길 일이 있어서 밀린 돈을 낼 수만 있다면 경매 날짜 하루 전이라도 그 돈을 갖다 주면 경매는 중지돼요. 그러니까 중지시키고 내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펴서 내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다면 걱정할 것도 없죠. 누군가가 자꾸 팔라고 할 테니까. 아니면 판대는 조건으로 돈을 먼저 좀 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갚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경매 하루 전까지도 나는 그 집을 찾아올 권리가 있다. Right of Redemption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리에 두시고 물론 이만큼 밀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간 다음에 모든 걸 결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됐는데 나 한마디 페이먼트 못 갚을 것 같아. 점점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은행하고 타협해서 빨리 그 집을 팔고 나가는 방법. 또 어쩔 수 없어서 포크로저 해야 된다면 시간을 좀 최대한 끌어서 내가 몇 달이라도 더 살다 나가는 방법. 그래야 아파트비는 어차피 안 내요. 나가니까 아파트비는 더 비싸잖아요. 집 페이먼트보다. 이런 거 저런 것을 잘 생각해서 집안의 가장은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있다가 화 하나 내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밥 안 해주지. 밥 안 해주는 부인도 문제지만 밥 못 얻어먹는 남편도 문제예요. 오죽 못되게 했으면 안 해줄까. 그런데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은요. 툭툭 털어버리시고 남편은 그동안 힘들게 했으면 그냥 한마디 하세요. 미안해. 그리고 부인은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그래서 나이 먹은 다음에 둘이서 같이 오래오래 아이고 자그마치 100년인데 여러분 진짜로 이제 보세요. 몇 년 지나면요. 금방 120. 저 할머니 몇 살이래요? 그 할머니 이번에 결혼하는데 109살이래. 이런 얘기가 금방 나올 거예요. 만약에 누가 죽었어. 몇 살인데 100살이래. 걘 뭐하다 그 젊은 나이에 갔대. 이 소리가 금방 나와요. 세월이 이제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다음에 대책을 세우세요. 연금만 갖고 살던 시절이 이제는 아니에요. 연금은요. 미국도 몇십 년 지나가면 연금 줄 돈이 없어요. 왜 없냐? 노인들의 숫자가 젊은이 숫자보다 많아지는데 그 노인들은 돈벌이 안 하고 세금 안 내니까 또 어린애들 안 내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세금에서 떼어서 연금 줘야 되는데 지금 독일은 통일한 다음에 세금이 자영업자한테 받는 세금이 55%예요. 내가 돈을 버는데 55%를 세금으로 내요. 그러니까 누가 일해? 일 안 해요. 나도 실업수당 줘. 이러고 자빠지거나 독일에서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민 가요. 이게 뭐예요? 우리 나이 먹었다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한번 이민 온 것도 아이고 이 역마살인데 또 여기서 이민 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후에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그러지 마세요. 껄핏하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이지 언제 또 볼까? 내가 이 나이에 미국 또 올까? 그리고 10번 오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영화 30년 보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건강하게 살으셔야 되고 돈벌이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대책을 하나씩 세우세요. 그중에 이 집, 자동차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뭐냐? 크레딧이에요. 크레딧을 좋게 만드는 데에 정신을 집중하시고요. 페이먼 늦게 한 거 있으면 꼭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하시고요. 금년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크레딧 점수를 올리겠다. 그런데 집도 날리고 있으면서 자동차도 뺏기고 있으면서 무슨 크레딧이요? 내일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힘들잖아요. 자동차 줄이면 되죠. 집, 좀 줄이면 되고요. 집은 큰 거 좋은 거 살아야 돼 있고 자동차는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좋은 거 비싼 거 타야 돼 있고 그러니까 빚이 늘죠. 파산하러 오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크레딧 카드 많고 자동차는 좋은 거 타고 그러니까 파산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금년 한 해는 좋다. 내가 2년만 고생하자. 그럼 미국은요 또 금방 일어나요. 안 될 때 있죠. 지금 미국이요 가만히 보면 불경기가 7년, 8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힘들거든요. 이 나라 정부는 불경기는 해결된 지 오래됐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건 지네들 얘기고 지네들이 불경기가 뭔지 알아요. 페이먼 같은 거 지네는 왜 걱정을 안 하죠. 뭐 연설 한번 하면 40만 불 준다는데 무슨 페이먼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지. 첫째 지출을 줄여야 되고요. 둘째 재날짜에 지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크레딧 리포트를 꼭 띄워보시고요. 남의 것.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기록까지 올라와가지고 내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빼야죠. 그리고 절대로 이후 무슨 페이먼이든 날짜 넘기는 걸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지키세요. 그럼 이 얘기 듣고 누구 넘기고 싶어 넘기냐? 이런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요. 답답하지요. 근데 그것도 벌어뜨리기 나름이에요. 무조건 크레딧이라면 가져오고 외상이라면 가져오고 옛날 우리말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집을 지킵시다. 둘째, 자동차를 지킵시다. 셋째, 페이먼을 제 날짜에서 크레딧을 올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금년도의 목표예요. 금년도 벌써 반이 넘어가지고 다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월은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도에 여러분 잘 기록 올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제가 또 그 다음 부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거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선 당장은 즐겁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